오늘은 속 깊은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 같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오평선님의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과 함께 하겠습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삶의 버거움이 나를 짓누르는 날 문득 뒤돌아 걸어온 길을 보니 울퉁불퉁 깊게 파인 웅덩이만 눈에 들어온다. 서러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니 한 친구는 장미가 잔뜩 핀 꽃길을, 한 친구는 튤립이 잔뜩 핀 꽃길을 걷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만 온통 굴곡투성이인 듯해 한스럽다. 언제쯤 친구가 걷는 꽃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내 인생은 너무 가까워 웅덩이만 보이고 친구의 삶은 멀리 있어 꽃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웅덩이 옆에 잔뜩 피어있는 들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간 곁에 두고도 왜 보지 못했을까? 나와 함께 걸어준 이름 모를 꽃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아 헤맨 시간이 아깝다. 꽃길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내가 지금껏 지나온 길도 꽃길이었다. 내 삶 자체도 꽃이었다. 나를 똑 닮은 나만의 꽃. 후회만 하며 살기에 인생은 길다. 가족이 먼저 나를 위한 사치는 금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모으고 아끼기.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이 어느 날 찾아온 죽음의 문턱 앞에서 부질없다고 느꼈다. 아끼고 아끼다 언제 누릴 수 있을까? 마음껏 누리기에 인생은 짧고 후회만 하기에 인생은 길다. 나이 탓을 하기에 아직 나는 젊고 나에게 대접할 행복이 넘친다. 귀하디 귀한 행운보다 흔하디 흔한 행복을 찾아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가 봐도 행복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가 봐도 불행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행운을 찾아도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지척에 널린 것이 행복이다. 사람들은 행운의 상징인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변에 널린 새잎 클로버를 무심히 밟고 지나간다. 나는 귀하디 귀한 네잎 클로버보다 흔하디 흔한 새잎 클로버로 자주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고 싶다. 우리나라의 겨울 기온은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따뜻한 사만사온의 특징이 있었다. 강원도 황태덕장에서는 명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제 맛을 낼 준비가 한창이다. 사만사온의 덕을 본다.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 매서운 추위가 있기에 그 뒤에 찾아오는 햇살이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사람은 추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릴 때 죽는다. 우리 삶에도 사만사온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한파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다. 한파 뒤에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나면 비로소 기나긴 봄날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산책할 때 몰래 버려야 할 것.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즉,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헛된 걱정을 혹시나 모자랄세라 사서 한다. 그리고 걱정에 파묻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낸다. 나는 걱정이 생기면 걱정이 나를 잡아먹기 전에 산책길을 떠난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산책길에 슬그머니 걱정을 버리고 와버린다.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차면 무엇도 시작할 수가 없다. 결국은 뭐든 해봐야 걱정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보면 안다. 늘 걷는 똑같은 산책길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뜻밖의 소나기를 만나듯 아무리 미리 걱정하고 상상해도 결국 인생은 변수를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사라지는 삶은 없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자신이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에 큰 차이가 있다면 물론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느라 세월을 보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마음뿐이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삶에 감사하며 존중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태어날 때 정해진 출발점을 바꿀 순 없지만 살아가는 날의 행복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 시작부터 소나기를 맞았어도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하늘이 아닌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가.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잃어본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단잠을 자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파란 하늘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가족이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감사한 것들이다. 익숙하고 당연하다 느끼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불행한 것이다. 이 진리를 삶을 마무리할 무렵에 느낀다면 후회의 한숨을 쉬며 떠날 것이다. 자신의 일에 진심인 사람을 존경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자신의 일에 진심인 사람을 존경한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확신이 들 때 내면에 충족감이 찰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나도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 일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대하고 싶고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다만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성공의 척도를 나누는 세 가지 기준.
사마천의 사기에는 성공의 척도를 크게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고 상중하로 평가하는 방법이 나온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모두 만족하면 상의 성공,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물질적으로 불만족이면 중의 성공,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불만족이면 하의 성공이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정신적 만족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지표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넘치는 성취를 했다고 해도 정신이 황폐해졌다면 가장 낮은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정신적으로 넘치는 성취를 했다면 그것은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고 손쉽게 자극을 받는 것도 역시 타인의 물질적 성공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을 판단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타인의 물질적 성공을 척도로 비교하지 말 것. 정신적 만족을 늘 중요한 척도로 기억할 것. 아집의 농도를 옅게 만들어야 할 때. 어른이 되면 당연히 키가 자라지 않는다. 그보다 문제는 생각도 쉽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쉽게 아집의 수렁에 빠진다.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운다. 아집의 수렁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일명 꼰대라고 부른다. 당연히 이런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마주보는 것도 피하고 싶다.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드물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속이 답답해 죽겠더라도 입을 적게 열고 귀를 여는 훈련을 반복하면 아집의 농도를 옅게 만들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라는 뜻일 테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보낸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문제가 없는 날에는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여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니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순탄하다면 그 자리에 당신을 앉혀둘 이유가 없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삶이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무심코 던진 말은 공중에 떠다니다 결국 돌아온다. 둘 이상이 모여 대화를 하면 제3자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함께 자리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부담 없이 도마 위로 오른다. 하지만 그렇게 뱉어진 말은 과연 사라질까? 자고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직접 듣는 것보다 뒷말로 오갔다는 말을 들으면 더 화가 나는 법이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어젯밤 당신이 한 말을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심코 던진 말은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주워볼 시도도 할 수 없다. 그대로 공중에 떠다니다가 결국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 재미삼아 타인을 안주 삼지 마라. 내가 뱉은 말을 도로 내가 먹는다.
삶이 잠시 나를 기다려주길 바란다면 20, 30대 불안하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뒤처지고 세상이 세워둔 줄에서 이탈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리고 달린다. 어디쯤 왔나 뒤돌아보는 것조차 사치다. 미래에는 이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견딘다. 40, 50대 그다지 안정은 없다. 여전히 생존과 강제 이탈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슴을 졸이며 산다. 문득문득 가슴 한편이 답답해진다.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쫓기듯이 살아야 할까? 버거움이 가슴을 짓누를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춰 나를 기다려줬으면 한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나를 위해 멈춰주지 않는다. 그러니 멈추고 싶다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 세상이 세워둔 줄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고 내게 알맞은 속도에 맞춰 다시 걸어가 보자. 세상이 나만 빼놓고 달려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다른 이의 등 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을 보며 걷게 될 것이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들고 앉아있다. 버스 정류장에 노부부가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다. 할아버지의 손에 예쁜 꽃다발이 들려있기에 유심히 봤다. 두 분이 속닥속닥 정겹게 대화하신다. 젊은 연인의 정다운 모습도 보기 좋지만 노년인 연인의 정겨운 모습이 내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일까?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지만 늙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딱 어울리는 모습이다. 나도 나이가 들어 아내와 저런 모습이면 어떨까? 닮고 싶은 마음에 저장해 둔다. 연애 시절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주체하지 못할 뜨거운 열기가 뿜어진다. 별이라도 따줄 만큼 과한 의욕 발산까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서로가 익숙해지면 사랑의 온도는 점점 내려간다.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하다. 연애 때 열기가 식지 않으면 가슴이 과부하로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당히 식어 미지근해진 사랑은 서로에게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사랑이 식었다고 사랑의 근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은은한 노을 같은 사랑으로 진화한 것이다. 지금껏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아기는 태어날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는 최대한 남들 눈에 튀지 않게 점점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살아간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고민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을 만들어간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나뿐이다. 잃어버린 삶을 찾지 않으면 바싹 야윈 낙엽처럼 가벼운 바람에도 힘없이 떨어질지 모른다. 기억하라.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신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람이 지겨울 땐
지극히 고독한 곳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가 안 보이는 쪽으로 덩그러니 앉아 바다를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선장도 없이 나 홀로 배 엔진도 끄고 조용히 한 번씩 들리는 갈매기 소리와 함께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을 망망대해 깊은 바닷속으로 휙 던져버리고 세찬 바람에 훨훨 날려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비우고 나면 바다 대신 사람이 그리워지겠지.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는 동안 이 책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 스르르 잠이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책은 오평선님이 매일의 일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작가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상의 시계가 아닌 자신만의 시계에 맞춰 살고 싶고, 그래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즐거울지 고민하고, 그런 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작가 오평선님은 쉬는 날에는 종종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것을 호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잔잔한 위로를 건네는 책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책 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